우리 아이가 자꾸 발을 핥고 몸을 긁고 털이 빠지나요? 단순 피부 트러블일까요? 아니면 사료 때문일까요? 혹시 집안 환경 때문에 고민이 되신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은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반려동물 피부 알러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강아지와 고양이 각각 어떤 원인이 많은지, 또 집에서 놓치기 쉬운 신호는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부는 외부 환경과 가장 먼저 맞닿는 기관이죠. 반려동물은 사람보다 피부 장벽이 많이 약합니다. 털도 있고 피지선 때문에 외부 자극에 좀 더 쉽게 노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집안에는 그런 자극이 되는 세제라던가 환경적인 문제 중에서 먼지 또는 진먼지 진드기, 사료 성분 또는 계절적 요인들까지 피부에 다양한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이런 피부 질환은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도 매우 흔한 질병 중 하나입니다. 강아지의 경우는 알러지들이 많아요. 음식 알러지나 환경 알러지,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발을 과도하게 핥거나 비를 자주 긁거나 긁는 증상들이 많고요. 그로 인해서 2차적인 염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고양이의 경우는 음식보다는 환경 알러지가 훨씬 더 흔합니다. 먼저 집안의 환경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화학물질, 그런 것들이 그루밍을 통해서 입으로 흡수가 되기도 하고요. 그루밍을 지나치게 하거나 털을 많이 빠지는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보호자분들께서 집에서 구별하기는 좀 어렵고요. 알러지는 좀 장시간 가려움이 이어지고요. 기생충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예방을 잘 하셔서 흔하지는 않은데 간혹 외부에 나갔을 때 벼룩이나 진드기 같은 것들이 묻어올 수 있고요. 국소적인 탈모가 동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거 이외에 세균성 피부병은 여드름처럼 이렇게 빨갛게 올라오거나 염증이 생기는 경우, 고름이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심한 경우는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검사를 통해서 구분하는 것이 쉽습니다. 진단 방법이 많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진단 방법은 대표적인 게 현미경 검사입니다. 현미경 검사 같은 경우는 털을 뽑아서 본다거나 피부를 일부 긁어서 본다거나 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혈액을 채취해서 그 알러지의 원인을 찾아보는 검사를 진행합니다. 이게 알러지인지 또는 기생충인지 세균인지 곰팡이인지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 알러지 치료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먼저 원인을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렵습니다. 음식 알러지의 경우는 어떤 음식이 원인인지 밝혀내려면 일단은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알러지를 찾아보는 방법도 있긴 하고요. 또는 수주에서 수개월에 걸쳐서 사료를 찾아가면서 원인을 찾아가는 그런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환경 알러지의 경우가 사실 어려운데요. 계절이라던가 먼지, 진먼지 진드기, 꽃가루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 속에서 생활을 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알러지가 그런 것에 있다라면 당연히 100% 차단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발이 잘 된다는 점입니다. 이게 치료로 증상이 좋아지긴 하지만 반복돼서 재발이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아토피성 피부염 같은 경우는 평생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더 악화되거나 만성질환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삶의 질이라던가 보호자에게서는 좀 더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료가 단순히 약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약을 쓰면 단기간 호전되긴 하는데 약을 오랫동안 먹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요. 스테로이드 같은 약을 복용하는 경우는 그 부작용이 좀 더 심하게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약 이외에도 식이 조절이나 환경 관리 또는 약용 샴푸 같은 걸 통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보호자분들께서 꾸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한 번에 낫는 병이라기보다는 꾸준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보호자께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알러지가 있는 아이를 위한, 아토피가 있는 아이를 위한 사료가 있고요. 그 알러지 검사를 하셨다라면 어느 알러지가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알러지원이 들어있지 않은 사료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알러지가 들어있지 않는 사료를 일관성 있게 급여해 주시는 게 좋고요. 당연히 간식에 대한 제한도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환경 알러지가 의심될 때는 청소, 환기 이런 먼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진먼지 진드기에 의한 알러지가 상당히 많고요. 실내 습도, 온도, 그리고 환기를 통해서 공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피부에 자극이 좀 덜한 샴푸를 사용한다거나 피부에 보습을 자주 해줘서 피부가 건조하지 않게 해주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증상이 심해진다면 집에서 뭔가를 하시기보다는 빠르게 병원에 내원하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 반려동물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